안녕하세요. 가장 신뢰 있는 코인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인토픽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동안 영상 업로드를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혼란스러운 장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좀 더 시간을 내어 다시금 영상에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현재 장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ETF 승인 등의 강력한 호재와 함께 비트코인의 시세가 6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었. 그러나 돌파 지지에 실패하며 실망 물물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안 비트코인에 집중되었던 자금 흐름들이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에 분산됐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들 불장의 초입이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시장 전체에 잠시 동안 나와줬습니다. 그러나 대형은행인 UBS 최고 경영자의 발언으로부터 전일 하락이 시작됐죠. 일부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에 상당한 낙폭이 발생하면서 지금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 되느냐, 이거 시즌 종료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 첫 번째로 비트코인 ETF 승인을 통해서 펀드레이징이 제도권 내에 가능해진 점, 특히 두 번째로 현재 비트코인이 주요 가격대를 이탈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앞선 9월 20일경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이때도 시즌 종료다. 뭐 비트코인 10,000달러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공포에 잠식되지 말아라. 진짜 공포는 이렇게 대응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 주봉으로 봤을 때 2020년 3월, 21년 5월경 보시면 확연히 이해가 될 텐데요. 진짜 공포는 지금처럼 10% 정도, 이 정도 낙폭이 아니라 40%, 50% 넘는 하락이 단번에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코인 시장 같은 경우 현재 자리에서 어느 정도 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 있다. 과다의 낙폭이 나온 코인들 지금 분할 매수하는 게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뭐냐? 바로 엠블인데요. 엠블 같은 경우 작년 60억 원에 가까운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4월에는 140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상당히 다른 김치 코인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년 사이에 연이은 투자를 유치해내는 모습, 기업들이 엠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추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실제로 엠블 같은 경우 한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인데요. 엠블이 엄청나게 유망해서 세 번째로 많은 투자를 받았다? 아니면 다른 김치 코인이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많은 투자가 된 거다. 솔직히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이 몰렸다는 건 투자자들이 그만한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동남아에서 80만 명 이상이 쓰는 차량 호출 플랫폼인 타다를 운영하는 엠블. 본업인 차량 호출과 관련된 사업 이외에도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블이 동남아에서 잘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임원들은 정작 다 한국인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캐치해야 되는데요. 엠블 같은 경우 주 활동 국가가 동남아시아지만 사실상 김치코인이라는 겁니다. 김치코인이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대부분 알 법한 기업들이 투자에 참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신한은행 정도가 있겠네요. 저 기업들이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프로젝트니까 애국심에 투자했을까요? 애국심에 투자했다면 저희한테도 투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아무튼 기업들이 분명히 투자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특히 센트럴과 같이 한 기업에서 시리즈 A 투자와 B 투자 이 모두 투자를 했다는 건 더더욱 엠블의 미래가 밝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김치코인의 장점이자 단점인 거래소 편향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업비트 워너마켓 같은 경우가 거래량의 99.7%를 가지고 있죠. 나머지 2.5%는 업비트 비트마켓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전체 거래량의 99.98%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0.04%의 거래량을 더해야 100.02%, 그러니까 사실상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함께 봐야 할 점 같은 경우 시가총액인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2200억 원 정도로 김치코인임을 감안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 거래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이 0.04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는 해당 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가 지금 어느 정도 무너진 상황에서 추가 하락으로 급격히 이어지지 않을 경우 강한 시세 표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전체 거래량의 대부분이 업비트에서 발생하고 있죠. 특정 매수 주체가 코인의 시세를 쉽게 핸들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차트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올해 2월과 3월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타났던 겁니다. 2월에 대량 매수가 유입되었죠. 해당 시점의 가격이 근데 지금보다도 아래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린 3월 같은 경우 막상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시세의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이후 6월 말까지 강한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매도 거래량은 없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함께 나온 모습입니다. 이후 7월부터 다시 매수 거래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죠. 종합하면 지금의 가격보다 아래에서 큰 매수세가 유입됐고 적은 거래량으로도 가격을 돌파시켰으며 조정이 나왔지만 매도 거래량은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나간 물량은 없으나 10월 초부터 또 다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엠블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이평선 하나 켜두고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100일 이평선인데요. 차트를 보면 기존의 100일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의 변곡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전일 낙폭으로 인해 이평 지지는 지금 당장은 이탈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구간 같은 경우 이전 매물대 구간에 인접한 만큼 추가 하락이 발생하고 또 횡보를 하더라도 미리 더 큰 시점에서 보고 설정해둔 하단 박스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런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이 구간에서 성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15원대, 14원대, 13원대까지 일단 그물을 펼쳐놓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눌림목이 여기서 2, 3% 정도 가량 더 발생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아래로 분할 매수 기다리는 겁니다. 그 뒤에 시장이 다시금 상방을 보여준다. 그러면 1차적으로 앞서 설정한 100일 이평에 보유 물량의 일부를 매도하고 남은 물량은 상당 박스권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볼 만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매수가 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100일 이평이 안착하는 일봉이 마감될 때까지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담아도 늦지 않는 겁니다. 상단 박스 부근에서 매도하면 되겠죠. 4월 이후 현재까지 물량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현재 자리 같은 경우 일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유효한 자리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김치코인 랠리가 시작된다면 굉장히 큰 기대값을 가져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엠블코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기업들의 투자와 매력적인 시총, 그리고 지속된 매수 거래량이 보이면서 업비트가 전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요인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는 김치코인인 만큼 패닉셀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항상 잊지 말아야겠죠. 즉 투자자들이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궁금하신 코인이 있다면 댓글로 코멘트 남겨주시면 저희가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